네, 자, C샵 프로그램의 29번째 시간으로서 C샵에서 포인터 다루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바로 이 포인터 다루기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 제가 처음에는 이 포인터 부분을 뺐었는데요. 아무래도 비주얼 베이직이나 자바를 하셨던 분들은 포인터에 대해서 아직 그 감각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보았고요. 자, 물론 이 포인터 이미 그 어렵다라는 악명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물론 이 40분 동안, 그러니까 이번 강좌, 다음 강좌 동안 제가 이 포인터를 다 여러분들 모두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미 포인터를 알고 계신 분들은 C샵에서 포인터를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강좌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 포인터에 대해서 그렇게 친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서 포인터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하고, 덤으로 포인터를 잘 다룰 수 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은 XXX형 포인터 변수로 가능한 형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은 unsafe 키워드 사용하기, 그리고 XXX형 포인터 변수 사용하기에 대한 실제 예를 보고, 그리고 데모를 통해서 앞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인데, 예, 이 포인터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제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매우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C샵에서는 다른 언어에서는 모르겠는데 C샵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두 가지 목적 외에는 포인터 사용을 아주 많이 자제를 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로서 무엇이냐? 현대적인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현대적인 운영체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유닉스나 윈도우즈 같은 것이 있죠. 자, 이런 현대적인 운영체제는 자신의 서비스를 프로그래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즉 프로그래머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API, Application Program User Interface라는 함수 집합으로요, C 언어를 많이 이용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C 언어 형태로 운영체제는 일반적으로 API 함수 집합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라는 놈은 C 언어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 C 언어 사용하시면서 포인터 모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자, 그래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로우 레벨 지원에 있어서 포인터는 결과적으로 아주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기존의 C, C++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하는데, 기존의 MFC 라이브러리나 C, 퓨전 라이브러리 같은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포인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이 C로 만든 라이브러리 말고도요, 단의 이전의 환경에서는 상호 연동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C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과 다른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파이썬 언어와 다른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C 언어를 많이 사용했고, 코볼과 다른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C를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사실 자바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별 다른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 단넷 이전의 환경에서 작성되어진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C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포인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넷 환경에서는 굳이 이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상호 연동되는 부분이 있죠. 자, 기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유들로서는 어떤 성능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 포인터는 고투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고투문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마음대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면, 포인터는 메모리에 대한 접근을 마음대로 바꾸는,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아마 고투 유회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투문은 사용하지 마라, 많이 사용을 아주 자제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하기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다면 포인트를 사용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포인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목적 외에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C 언어에서는 C나 C++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C샵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 변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이것은 용어를 좀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인터라고 하면은 그 속뜻은 포인터 변수라는 용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좌, 다음 강좌를 통해서 계속 포인터라는 이런 말 대신에 포인터 변수라고 이렇게 꼭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란 변수입니다. 자, 변수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저장하는 것이 바로 변수죠. 어떤 값이든 그것이 레퍼런스든. 자, 포인터 변수란 무엇을 포인터 변수로 하느냐? 다른 데이터가 저장되어진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4라는 값이 현재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34라는 값이 지금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다음과 같은 메모리 주소에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포인터 변수는 바로 이러한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인터 변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타입과 똑같다 라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 레퍼런스 타입과 형태가 그림이 똑같죠. 일단 그림이 똑같습니다. 자, 레퍼런스 타입과 포인터 변수, 레퍼런스 타입 변수와 포인터 변수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분은 여러분들이 고투문과 자, 반복문, while문의 그 차이가 바로 포인터 변수와 레퍼런스 타입 변수인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 while문도 마찬가지고요. if문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모두 고투문입니다. 자, 어떤 언어들은 실제로 while문이나 if문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언어들이 바로 함수 호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함수 호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게 아예 없는 언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 언어들은 어떻게 그럼 그런 걸 표현해야 되느냐? 바로 고투를 사용해야만이 그런 개념들이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if문, while문, 그리고 함수 호출 같은 그런 분기문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고투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타입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어사이먼트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 주소가 바로 이 레퍼런스 타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은 이 개념만 아시면 되고, 이것이 실제로 주소인지 어떤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사실 잊어버려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를 안 기울이셔도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이야기냐? if문이나 while문이 고투의 사용을 정형화해서 그 정형화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실제 고투문은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 대신에 자, 포인터 변수 이런 개념들을 정형화한 것이 바로 레퍼런스 타입 변수이고요. C샵에서는 레퍼런스 타입 변수가 잘 지원되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는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C나 C++ 같은 언어는 어떤 언어들이냐? 레퍼런스 타입 변수가 그렇게 제대로 잘 지원되는 언어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언어들은 반드시 고투가 아니라 포인터 변수를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C샵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C샵에서는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 사용을 자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용어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XXX형 포인터 변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XXX라는 단어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요 단어 대신에 치환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느냐? 먼저 정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포인터 변수란 무엇인가? 정수형 데이터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정수형 포인터 변수입니다. 즉, 정수형 포인터 변수란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블럭이 정수를 가리켜야 되는 변수가 바로 정수형 포인터 변수이고, 실수형 포인터 변수란 실수형 데이터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즉, 이 데이터가 실제 실수란 것이죠. 기타 뭐 여러 가지 형이 올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이드형 포인터가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가 있죠. 자, 보이드형 포인터 변수는 무엇이냐? 임의의 데이터의 주소형을 임의형 데이터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나는 가리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보이드형 포인터 변수인데,
이것은 마치 오브젝트나 C샵의 오브젝트나 비주얼 베이직의 베리언트와 유사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이드형 포인터 변수는 되도록 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은 포인터 사용은 이와 같이 슬래시 unsafe라는 컴파일러 옵션을 주시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나중에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와 같이 XXX형 포인터 변수로 가능한 형은 무엇이 있느냐, 즉 XXX에 들어올 수 있는 형은 어떤 형들이 있느냐. 자, 바로 밸류 타입들이 이 바로 이 XXX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장형, 더블형 포인터 변수, 자, 바이트형 포인터 변수, 인트형 포인터 변수 이런 것들이 바로 올 수가 있고, 다음은 구조체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employee라는 구조체를 만드셨다면 employee형 포인터 변수 이런 말도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reference 타입은 요 XX란 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로 만든 모든 데이터 타입은 포인터 변수형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델리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은 사용이 하실 수가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인터 사용하기 위한 기초, 자, unsafe 블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nsafe 키워드 사용하기입니다. 자, 포인터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unsafe 키워드와 함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unsafe 키워드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바로 unsafe 블럭 형태고, 두 번째는 unsafe 메소드 형태입니다. 즉, unsafe 블럭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블럭을 여신 다음에 블럭을 닫고 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unsafe 블럭 사용이고요. unsafe 메소드란 메소드, 자, 시그너처 앞에 제가 unsafe라는 딱지를 딱 붙이게 되면 이 메소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unsafe 키워드와 함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포인트형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터 변수도 변수죠. 자, 변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변수 선언 부분입니다. 자, XXX형. 자, 지금 제가 이 예에서는 정수입니다. XX가 아니고, 자, 정수형 포인터 변수 사용하는 실제 예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애스트리크 선언자를 이용한 XX형 포인터 변수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요 스타 마크가 선언부에 이렇게 붙게 되면 이 말은 뭐냐? 이 뒤에 있는 변수 이름은 자, 포인터 변수다. 자, 포인터 변수는 앞에 XXX형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int라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int형 포인터 변수 ptr2 int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례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정수형 포인터 변수 ptr2 int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메모리 공간이 하나 확보가 되겠죠? 변수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하나 확보가 됩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퍼런스 타입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주소를 명시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XX형 데이터 저장 주소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밑에 예를 보시면 int i는 34인데요. 이 i에 % 마크를 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i가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의 주소가 나옵니다. 즉, 이 34의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주소 값을 포인트형 변수, 정수형 포인트 변수에 넣었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바로 이 포인트 변수는 이 데이터를 가리킨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 또 %, 자, 그 포인터 변수를 다룰 때, 자, 레퍼런스 타입도 마찬가지인데 포인터 변수를 다룰 때도 이 안에 있는 실제 주소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실제 데이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역시 스타, 애스트리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데이터의 내용을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똑같은 말인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선언을 위해서 사용하는 애스트리크고, 요것은 자, 데이터 추출을 하기 위한 애스트리크 스타 마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그래서 디레퍼런스, 자, 역참조 연산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의 이 포인트형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의 실제 내용을 가져와라 라는 뜻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포인트형 변수 앞에 이렇게 스타를 붙이면, 자, 요건 어떻게 가르칩니까? 34네요. 34를 출력합니다. 또한 역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tr2 int, 자, 요것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데이터 저장소면 바로 요 공간이 되죠. 요 공간에 이번에는 뭘 넣으라고요? 100이란 값을 넣어라라고 하면 여기 100이 쫙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앞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어사이먼트 대인문의 오른쪽에 오는 경우, 즉 값일 경우, 자, 요런 것을 의미하고 대인문의 왼쪽에 올 경우, 즉 L 밸류의 경우는 바로 데이터 저장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포인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법들이 여러분 눈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이 스타라는 연산자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포인트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차이를 여러분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는 문법이 조금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법에 대해서 조금 이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포인트는 쉽게 정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데모를 통해서 본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를 위해서 약간의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정수형 포인터 변수 ptr underbar to int, 그리고 정수 i는 34. 자, ptr to int는 자, 이것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뭡니까? 자, 이 ptr to int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는 3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 값을 제가 100이라고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이라고 넣게 되면, 자,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 원래 34 데이터 영역이죠. 34 데이터 영역에 100이라는 값을 제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찍으면 다시 100이 나오겠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만약에 바로 이렇게 console.writeline 해서 i를 바로 찍는다 하더라도 그 값은 또 뭐가 됩니까? 100이 나오겠죠. 34는 치워지고 없죠. 왜냐면 i가 저장되어진 메모리 주소를 at 100을 바로 넣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컴파일 해보는데,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작성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unsafe 코드는, 자, unsafe 컴파일 옵션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컴파일 옵션을 안 바꾸시려고 그냥 안 바꾸시고 바로 여기서 툴에서 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property, 자, 솔루션의 프로젝트의 property에서요, configuration property build에서 여러분들이 allow unsafe code 블록을 지금 false로 잡히는데 얘를 true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34, 100, 10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34, 100, 100 이런 코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 위로 한번 쭉 올라가 보면, 자, 위에는, 자, 요거는 unsafe 블럭을 이용한 얘기고요. 이것은 unsafe 메소드를 이용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 unsafe 메소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픽셀이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new 픽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뜻입니까? 이 구조체의 내용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문법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왜 구조체니까. 하지만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방식의 new라고 하는 거 필수적이다, 입니다. 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픽셀형 포인터 변수 ptr2 픽셀은 픽셀이 저장되어져 있는 주소를 가리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ptr underbar 2 픽셀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면 뭐가 됩니까? 픽셀이죠. 맞습니까? 이 픽셀 데이터의 X 멤버 맞죠? 픽셀에는 X와 Y가 있죠. 자, 여기다가 100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픽셀.x라고 찍게 되면, 자, 이 픽셀과
이 포인트 투 픽셀에 디레퍼런스를 붙인 것은 실제로 같은 데이터죠. 자, 이것도 역시 100이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제가 이렇게 다 풀고 나면 결과는 모두 100이라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100 나왔죠? 맞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요 결과에서 100이 찍힌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C픽셀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C픽셀은요, 어떻게 되느냐? C픽셀은, 자, C픽셀 하시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 포인터라는, 자, 이거 뭐죠? 이런 말이죠. C픽셀을 가리키는 C픽셀형 포인터 변수 C픽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건 당연히 컴파일러 에러가 납니다. 그죠? 왜 에러가 납니까? 클래스는 뭐뭐형 포인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런 에러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C샵에서는 이와 같이 사실은 그 스택에 올라가는 자료 구조들을 위주로 해서 포인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즉 C 같은 언어들의 경우에서만 포인터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레퍼런스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포인터 지원이 사실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형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픽스랑 키워드를 또 보게 될 텐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 코드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연산자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모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까지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와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XX형 포인터 변수를 가는 형도 보았고요. 언세이프 키워드도 보았고, 기본적으로 XX형 포인터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안 어렵죠? 아니, 어렵습니까? 잘 모르겠군요. 한번 다시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포인터에 대한 연산자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포인터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